안녕하세요. 소마51입니다. 영화 리뷰고요. 영화 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캐츠는 잘 알다시피 앤드류 로이드 웨버, 오페라의 유령이라든가, 최근작은 이제 스크로브락이라든가 그런 이제 수많은 히트 뮤지컬을 만든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작품 중에서도 또 제일 유명한 작품이죠. 이 캐츠는. 거기다가 감독은 레미제라블을 연출했던 영국 출신의 톰 후퍼가 연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높았고, 캐스팅도 제니퍼 허드슨은 이제 노래 잘하는 배우로 아주 유명하죠. 드림걸스에서 아주 인상적인 연기를 했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노래하는 연기를 맡아서 또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특별 출연에 해당되지만 테일러 스위프트 슈퍼스타죠. 그 다음에 이드리스 엘바의 주디 덴치, 이안 맥켈란, 그 다음에 제임스 코든, 이런 레벨 윌슨 이런 배우들이 이제 캐스팅이 돼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 영화가 예고편이 나오면서부터 벌써 문제가 많이 되기 시작했죠. 이 예고편에 나왔던 고양이들의 이미지가 CG로서 일종의 밀착된 느낌을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되게 언캐니 밸리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언캐니 밸리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이 이제 로버트 저메키스의 폴라 익스프레스가 가장 대표적이죠. 톰 행커스의 얼굴을 갖다가 이제 CG로 모션 픽처를 따가지고 입혔는데, 사람의 모습하고 닮은 듯 하지만 사람의 모습하고 살짝 다른, 이게 이제 언캐니 밸리라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공포 영화에서도 이런 개념을 많이 활용합니다. 약간 인간 같은데 인간은 또 아닌 이런 느낌들이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이제 관객들이 느꼈을 때, 그래서 폴라 익스프레스가 개봉했을 때 아이들이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영화가 이제 무섭다고. 실제 영화 보면 되게 춤추고 노래하고 되게 밝은 그런 톤의 영화인데, 애들은 이제 그런 이미지 때문에 무서워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캐츠의 경우에 비주얼의 선택이 CG로 사실 이 영화는 도배를 한 영화다시피 해요. 그래서 캐릭터들뿐만 아니라 배경 설정까지 해서 이제 이 고양이의 세계니까 고양이의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이제 해야 되는데, 사이즈도 줄이는 거죠. 이제 고양이의 사이즈에 맞춰서 세트라든가 이제 그런 공간 자체도. 그런데 그 고양이가 이제 고양이도 아닌 거예요. 고양이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 캐츠는 고양이의 이야기인가요? 인간의 이야기인가요? 사실은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캐츠란 뮤지컬을 원작은 인간의 이야기를 이제 은유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고, 다양한 캐릭터는 이제 어디 대도시에 있는 뒷골목에 있었던 어떤 삶의 이야기들이죠. 실패한 톱스타도 있고, 범죄자도 있고, 늙어버린 과거의 영광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회한과 버려진 사람들도 있고, 그런 세계를 이제 고양이의 캐치의 세계 빗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는 이제 고양이의 세계를 이제 독창적으로 그려보겠다고 CG로 이제 유명한 배우들의 얼굴에 이 몸에 딱 붙어 있는 스타일의 고양이 캐릭터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캐릭터가 이제 별로 못 봤던 캐릭터들인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러면 고양이 옷을 입은 사람들의 그냥 모습을 분장을 좀 잘해서 그려내고, 그다음에 세트 같은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썼었어. 차라리 무대극의 느낌을 잘 살리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대극의 공간을 좀 영화적으로 확장시키는 개념들을 잘 생각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이제 이 헐리우드의 쟁쟁한 제작사들이 그런 고민을 안 했을 건 아닐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CG를 활용하고 있는 빈도가 되게 약하거든요. 너무 패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토리 자체가 빅토리아 역할에 이 프란체스카 헤이워드가 고양이의 세계 속에 뛰어들게 이제 버림을 받아서 이 특별한 이제 고양이들의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고양이들의 세계가 이제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그날 마침
뭐 천국 고양이 천국으로 가는 누군가를 뽑는 그런 이야기고 그 고양이들의 천국을 가기 위해 가고 싶어하는 이제 자격이 없는 범죄자 고양이가 또 있는 거죠. 걔가 이제 맥케버티라는 친구인데 이 영화에서 이제 이드리스 엘바가 연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계속 음모를 펼치고 그 와중에 이제 이 여기도 당도였던 빅토리아는 이 세계 속에 있는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들을 만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영화 자체는 아마 뮤지컬 구성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뮤지컬을 못 봐서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는데 제목만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유명한 메모리라는 노래를 알고 있죠. 근데 이 영화에서 거의 영화의 러닝타임의 절반 정도는 그 캐릭터들과 만나 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영화하고 뮤지컬하고 관객들이 받아들이는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뮤지컬의 세계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스토리를 전개시키는 방식의 그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아니면 캐릭터를 소개하기도 하는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이제 자기에 대해 자기 인생 이야기를 풀어놓는 스토리가 이제 반복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영화의 줄거리를 쭉 관통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이 수준급의 안무와 수준급의 이제 배우들의 노래들을 즐길 수 있겠지만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런 좀 그러니까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새로운 고양이, 또 새로운 고양이, 또 새로운 고양이 이런 식으로 느껴지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이야기가 어떻게 나가는 거지라는 느낌이 약한 거죠. 그래서 좀 영화적 각색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캐릭터 맥케버티라고 하는 그 음모를 지니고 있는 고양이의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뭐 제니퍼 더슨이 연기하는 이제 버림받은 그리즈빌라의 얘기가 이제 좀 뭔가 앞부분에서 이제 예고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설정이 좀 돼 있어서 이야기 줄기가 좀 잡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줄기가 안 잡히고 진행된다는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내러티브적으로는 이 2시간 정도의 분량을 정도가 진행되는 영화에서 1시간 40분 49분이군요. 그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거의 보는데 시간을 절반 쓰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마무리하기에는 좀 힘이 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패착은 그런 비주얼적인 측면에서의 잘못된 판단.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이죠. 제가 봤을 때도 좀 제가 뭐 그렇게 아주 뭐 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좀 이상하다 좀 뭐라고 좀 저렇게까지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그 뭐 단순하게 그 캐릭터를 갖다가 CG로 이제 씌워야 될 것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설정들도 좀 위화감 같은 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뭐 미니어처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좀 그래서 그게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아시는 분도 차라리 그러면 그냥 고양이를 캐릭터를 뭐 라이언 킹 생각하시듯이 그런 식으로 그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이든 좀 아예 고양이 분장을 차라리 해서 그 감각을 좀 끌고 가든 아니면은 뭐 아예 그런 라이언 킹처럼 뭐 모션 캡처 동물 캐릭터 이렇게 캐릭터를 좀 더 느낌 확실히 살리든 그런 방향을 살렸어야 조금 더 관객들이 납득하기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좀 중간적인 캐릭터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적절한 선택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 영화로서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영화에는 너무나 이제 멋진 안무들과 멋진 음악들이 계속 등장을 하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그런 좀 시선을 분산시키는 오히려 그런 캐릭터들의 CG로 인한 이제 그런 형성 자체가 오히려 좀 거슬린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충분히 그런 음악과 춤을 즐기기에는 실제로 뭐 이 영화에서 거의 데뷔작이라 다름없는 그 프란체스카 헤이워드라는 배우는 로얄 발레단의
수송무용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우아하게 항상 화면을 가로지르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 캐릭터들을 만나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 모습들이 충분히 시선을 끌지 못한다는 거죠. 영화의 설정이 군무 사실 잘 보면 영화의 군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장면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너무 CG가 강하게 느껴지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가 중국 영화를 보다 보면 CG를 너무 많이 도배를 해서 오히려 막 싫은 느낌이 드는 것처럼 이 영화도 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극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꿈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추상적인 세계면은 몰입하기가 싫어지거든요. 이 영화가 좀 그런 한계를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그 와중에 제니퍼 더슨이 영화의 후반부에서 메모리를 부를 때는 그래도 또 순간은 막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제니퍼 더슨은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없는 건 아닌데 영화 전반적으로는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쉽다. 이 감독이 특히 레미제라블 같이 이렇게 좀 요약이 잘 된 좀 그런 서사시 같은 이야기를 잘 풀었는데 이 영화는 시간도 너무 짧고 1시간 49분이면 이 영화의 캐릭터 소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정도의 이야기를 좀 전개시키고 아니면 좀 더 내러티브적인 내용들의 보강이 좀 더 들어갔어야 적절한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아니에요. 막 이 캐릭터 자체가 막 밉고 보기 싫다고 막 전 그런 타입은 안 되거든요. 막 불편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런 오히려 제 눈에 띄었던 거는 내러티브적 선택 그다음에 좀 차라리 무대 미술이라든가 이런 공간 구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야 좀 CG를 써서 화면을 갖다가 이제 꽉 채웠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또 현실적 감각들, 현실적 공간의 느낌을 더 살리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쉽더라고요. 이 캐츠라는 영화가 제 생각엔 뭐 그랬어요. 제 생각엔 차라리 이 극 자체는 사실 무대극에 적합한 구성이거든요. 한정된 공간, 고양이의 공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한정 확장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정된 공간에서 다채로운 인물들을 통해서 이제 버라이어티함과 스펙타클을 만들어내가는 그런 구성인데 영화는 이제 그 세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내러티브 구조는 너무 단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영화 자체의 캐릭터들을 보고 그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까를 좀 뭐라고 할까 갈등이라든가 이런 요인들을 좀 더 살렸어야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이 영화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 될 것 같은데 올해 상영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일찍 봤거든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보실 분들은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서 그런 캐릭터들의 이상함보다는 이 춤과 안무, 노래가 어떻게 되는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 볼 때는 좀 거슬리는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상 뭐 캐치에 대한 제 소견입니다. 캐치는 오늘 제가 아침에 보고 나서 지금 얼마 안 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영화 2019년 영화판 캐츠에 대한 이야기를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소마 50일이고요. 다음에 또 영화 리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